안녕하십니까. 저는 여러분들과 공업경영을 강의하게 될 남기문이라고 합니다. 공업경영 과목은 기능장 과정에서 반드시 여섯 문항이 필수적으로 이제 우리가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 여섯 문항을 맞추기 위해서 우리가 이 강의를 시작하게 됐는데, 여러분들이 나머지 54문항에 대한 것들은 여러분들이 하는 그 전공 분야가 될 것이고, 여기는 어찌면은 우리가 이제 그 기능장으로서 소양을 갖기 위해서 관리자로서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될 내용들을 우리가 측정을 하는 그런 과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공업경영은 우리가 크게 첫 번째로는 뭐 데이터를 우리가 생성을 하게 되는데, 이 데이터를 어떻게 이제 활용을 할 것이냐, 이런 부분이 첫 번째 과제 문제가 될 것이고요. 자, 그다음에 두 번째는 우리가 품질을 관리하기 위해서는 어떤 형태의 뭐 관리 시스템을 갖춰야 되는가, 또는 뭐 이거를 하기 위해서는 어떤 것들을 우리가 이해하고 있어야 되는가, 이런 것들이 이제 많이 나오게 됩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가 우리가 생산에 관한 생산 관리인데, 이 생산 관리는 크게 이제 우리가 두 가지로 뭐 공정 관리하고 우리가 공정 관리하고 작업 관리, 이렇게 두 가지 부분으로 나눠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요거는 이제 우리가 이런 것들을 전체적으로 통계화해서 우리가 전반적으로 경영에 도움을 주기 위해서 관리도라는 걸 우리가 생성을 하고, 이 도표를 이용해서 우리가 이 공업 경영을 전반적으로 원활하게 해 나갈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하고 이거를 이렇게 수업을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우리가 데이터에 관한 것들을 먼저 보시게 되면요, 데이터의 기초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 데이터에서 여러분들한테 시험에 나오는 경우는 많이 나오는 게, 첫 번째로는 뭐 우리가 용어에 대해서 이제 여러분들한테 가장 많이 나오는 그런 부분들이 되겠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그다음에 값의 측정이라고 해야 될까요? 예, 데이터 측정인데, 이 측정값을 이용해 가지고 분산을 한다든가 시료 분산을 한다든가 제곱합을 구한다든가 이런 것들을 할 때 여러분들이 하는 요 두 가지 하고, 세 번째 이제 이거는 저는 이제 다른 쪽에다 넣어놨지만 이거를 하기 위해서 도수 분포표라는 걸 만들게 되는데, 이 도수 분포표의 해석을 어떻게 해 나갈 것이냐, 이런 부분이 여러분들 시험에 나오는 핵심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먼저 용어들을 살펴보면요, 먼저 오차가 있는데요. 자, 오차라는 건 뭐냐면 우리가 어떤 참값이 여기에 주어졌을 때 측정할 때마다 여기에서 벗어나는 요 부분들이 나오게 되겠죠. 1, 2, 3으로 할 때 여기서 요 값이 편차가 되겠죠. 그 다음에 여기는 여기가 편차가 될 것이고요. 여기서 여기까지가 편차가 될 것이고, 즉 참값과 측정값, 이거 차이를 갖다가 우리가 오차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신뢰성. 자, 신뢰성이라는 건 우리 여기에서 한 사람만 이거를 정확하다, 믿을 수 있다, 이런 것이 아니라 전체적인 것들이 돼야 되겠죠. 그래서 생산 과정뿐만 아니라 시장에서까지 우리가 믿을 수 있는 품질이다, 믿을 수 있다라는 걸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제품이 주어진 조건 하에서 얼마 동안, 어느 기간 동안 요구되는 제품의 품질 수준, 요거를 갖다 우리가 신뢰성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정밀도. 이 정밀도라는 건 우리가 동일 시료를 무한하게 이렇게 계속해서 측정을 해 나가게 되면, 그 측정 횟수가 늘어나면서 우리가 평균값이 모아지게 되겠죠. 그 평균값하고 참값의 차이, 요걸 갖다 우리가 정밀도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동일 시료를 무한히 측정하였을 때 얻어진 데이터는 흩어지게 되는데요. 데이터의 분포의 폭이 제가 설명을 잘못했네, 그죠? 그거는 정확도였네. 정밀도는 우리가 ht어지는데 어느 범위까지 이렇게 좁은 범위로 할수록 이 정밀도가 높아진다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이 정밀도는 여기에서 이 폭의 크기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크기라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런. 자, 런이라는 건 동일한 부류에 속하는 연속되는 점을 갖다 우리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점이 한 개 내에 있지만 중심선 한쪽에 연속해서 나타나는 점의 배열을 우리가 런이라고 하는데, 자, 우리가 어떤 자료에서 중심선이 여기에 이렇게 있습니다. 있는데 이 중심선에 뭐 이렇게 퍼져버리면 이거를 산포라고 이렇게 얘기를 표현을 하게 되는데, 이것이 아니라 이쪽 한쪽에서만 이렇게 형성이 되는 그런 것을 갖다 우리가 런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지금 여기에서는 여러분들이 시험에 주로 나오는 건 요 두 개가 되겠네요. 오차 런. 그 다음 주기. 주기는 점이 주기적으로 상하로 파형을 나타내는 경우다 그러는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뭐 사인판에 뭐나 있는 걸 보면 어떤 이렇게 주기적으로 이렇게 이 점들이 이렇게 계속해서 1주기, 2주기 이렇게 계속 나타나게 되겠죠. 그래서 요거를 갖다가 요 부분을 갖다가 일종의 주기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주기. 자, 그 다음에 산포. 자료가 퍼져 있는 정도를 나타내는데, 우리가 어떤 뭐 분포표를 하나 이렇게 만들었다 치죠. 자, 여기가 정중앙이 되겠죠. 자, 이게 여기에서 어느 정도 이렇게 퍼져 있나 뭐 이런 것들을 이제 살펴보는 게 산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자, 그 다음에 경향. 관리도에서 측정한 값을 차례대로 타점을 하게 되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렇게 타점을 이렇게 해가면 어느 이렇게 상승을 하거나 또는 점들이 이렇게 하강하는 이런 점들이 생성이 되겠죠. 그래서 이게 이렇게 한쪽으로 상승을 하거나 하강을 하는 이런 것을 갖다 우리가 경향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정확도. 요거를 우리가 치우침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게 되는데, 앞에서 설명했던 부분이 있네요. 동일 시료를 무한히 측정했을 때 얻어진 데이터의 분포의 평균값, 그 다음에 참값에 가까운 정도, 즉 평균값과 참값의 차이를 우리가 정확도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네. 정확도가 좋다는 것은 이 치우침이 적어야 되겠죠. 한쪽으로 막 쏠리고 그런 게 아니라 참값에 거의 우리가 나와 있어야 정확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는 여러분들 시험이 산포, 경향, 이 정확도, 요거는 여기 네 군데는 다 여러분들이 기초적으로 해 놓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이 여기에 용어에서는 대체적으로 뭐 런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 게 뭐 이런 것들이 아니라, 여기에 있는 설명들을 문제화하고 거기에 보기 내용으로 이런 용어들이 들어가 있는 부분이 많이 있으니까 그걸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데이터의 기초정리 부분을 보면요. 자, 먼저 우리가 데이터의 기초적 정리 부분에서 중심 위치를 측정을 해야 되는데, 자, 우리가 산술 평균이라는 게 있습니다. 산술 평균이라는 건 측정 값들을 다 더해 가지고 그거를 평균화한 거죠. 평균화한 건데, 뭐 예를 들어서 뭔가 1, 2, 3, 4 이런 숫자가 있었습니다. 1회, 2회, 3회, 4회를 했는데 했을 때 우리가 측정 횟수는 4회가 되겠죠. 그랬을 때 이 산술 평균은 이놈 더하기 이놈 더하기 이놈 하면 10인가요? 10에다가 10을 4로 나눠서 여기 n으로 나누니까 요거는 얼마가 됩니까? 2.5가 되겠죠. 그래서 산술 평균은 이렇게 2.5 이렇게 표현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중앙값이라는 건 측정값 집단 중에서 가장 작은 값에서부터 큰 값으로 나열했을 때 그 가운데 값을 얘기를 하고요. 짝수일 때는 우리가 애매하잖아요. 그죠? 이것처럼 1, 2, 3, 4 그래서 1, 2, 3, 4, 5라면 이렇게 있다면 여기가 중앙값이 되겠죠. 가운데 있는 거니까. 그러나 이게 없다 그러면 여기하고 여기 사이가 되겠죠. 그래서 여기에 여기 두 개 사이인 요것이 중앙값으로 취해진다라는 겁니다. 취해진다. 자, 그 다음에 모드란 도수표에서 도수가 최대인 것을 대표치로 최빈수라고도 이렇게 부릅니다. 최빈수. 그래서 어떤 부분이냐면 우리가 도수표를 이렇게
이런 도수 분포를 나타내고 있다 했을 때 지금 보면 여기에서 가장 최대인 값이 요거죠. 요거에서 여기에 이 계급의 대표값이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요 가운데 부분, 요 부분이 모드 또는 우리가 최빈수 이렇게 표현을 한다. 이거를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범위의 중앙치라는 게 있는데요. 범위의 중앙치는 어떤 걸 얘기를 하냐면, 자, 여기 1에서부터 3, 4, 5가 있습니다. 그죠? 이게 최대값이죠. 맥스 값이고요. 이게 미니멈 값이에요. 미니멈. 자, 이랬을 때, 자, 5, 더하기 1. 즉, 맥스 값하고 미니멈 값을 더해가지고, 최대값, 최소값을 더해서, 요거를 평균화한 것이 중앙치다. 중앙치. 미드레인지. 미드레인지에서 요거하고 요거의 차이의 평균을 합의 평균을 갖다 우리가 이 중앙치라고 한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보시면 되겠네요. 자, 그 다음에 사안포의 측정. 자, 사안포의 측정에서는 여러분들이 굉장히 좀 어려운 부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제 뭐 여러분들한테 뭐 이렇게 나오는 부분이 뭐냐면, 뭐 예를 들어 뭐 1, 2, 3, 4, 5 이렇게 있을 때 요거를 가지고서 우리가 중앙값은 이제 요게 되겠죠. 중앙값은 이게 될 것이고, 그리고 이제 여기에서 이 편차의 제곱합을 구해야 되는데, 이 편차의 제곱합은 어떻게 구할 것이냐. 그래서 일단은 여기에서 우리가 평균값을 구합니다. 평균값하고 측정값의 차이. 평균값 빼기 측정값. 네, 요거의 제곱들을 모두 더해 놓어서 해 놓은 것이 요 편차 제곱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여러분들이 좀 기억을 해 주셔야 되는데, 그러면 예를 들어서 지금 여기에는 우리가 1, 2, 3, 4, 5 했을 때 평균값을 한번 구해보죠. 평균값은 3, 6, 10, 15죠. 15에 계속 n이 5니까 얘가 평균값은 3이네요. 그죠?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어떻게 구하냐? 자, 3-1의 제곱 플러스 3-2의 제곱 플러스 3의 제곱. 요거는 0이니까 뭐 놔두죠. 그 다음에 3-4의 제곱 플러스 3-5의 제곱. 그러면 여기는 4. 그죠? 그 다음에 여기 플러스 1. 여기 플러스 1. 여기 플러스 4. 이렇게 되겠죠? 마이너스의 제곱 보면 뭐 곱하기 하면 플러스 되니까요. 그죠? 그러면 이렇게 했을 때 이 제곱합은 우리가 10이 되겠네요. 그죠? 10. 자, 이게 해서 우리가 여러분들이 구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표준 편차는 그 값을 우리가 이 루트를 이렇게 해 놓은 것이 되겠네요. 그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분산이라는 게 있는데요. 여기 시료 분산을 먼저 설명을 하고 갈게요. 자, 이 시료 분산이라는 건 뭐냐? 지금 우리가 제곱합을 했던 것이 요거죠. 제곱합이 요겁니다. 그죠? 자, 이 제곱합을 측정 횟수 마이너스 1값으로 우리가 해 놓는 것을 갖다 우리가 이 시료 분산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요거는 뭐 10 나누기 4가 되겠죠. 그래서 2.5. 그래서 이 시료 분산은 우리가 2.5 값을 얻어낼 수 있음을 우리가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있고요. 자, 그 다음에 범위. 자, 범위라는 건 레인지하고 아까 이 중앙값하고는 좀 달랐습니다. 그죠? 여기 중앙치는 미드 레인지라고 해가지고 요 평균값으로 나타냈는데, 여기 범위는 데이터 중에 최대값과 최소값의 차이. 즉, 뭐냐? 여기서 여기 값이 4죠? 이 4를 갖다가 우리가 4 값이 이제 범위 값이 되겠습니다. 다음. 자, 분포의 형태. 분포의 형태는 비대칭도가 있는데요. 분포가 평균치를 중심으로 대칭인가 아닌가를 이렇게 보는 건데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평균치가 여기에 요 값입니다. 그러면 여기를 기준으로 해서 요것이
이렇게 대칭이 됐나 아니면 한쪽은 이렇게 됐는데 한쪽은 이렇게 됐나 이런 것들을 이제 우리가 알아보긴 걸 우리가 비대칭도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 다음에 첨도라는 건 이게 완만하게 이렇게 되느냐 아니면 이렇게 올라가냐 이런 것들을 보는 것이 첨도가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여기에서는 나오지 지금 언급이 안 돼 있는데 도수 분포표라는 게 있습니다. 도수 분포표. 우리가 이제 어떤 값을 키로 이제 예를 들어서 이제 우리가 이렇게 했을 때 값이 키로 했을 때 자, 예를 들어 160 이하가 2명, 170 이하가 160에서 172 160에서 172, 3명, 170에서 182, 5명, 이런 식으로 쭉 가게 되겠죠. 180에서 192, 1명, 이런 식으로 이제 가게 될 텐데, 자, 이런 것들을 갖다 우리가 하나의 표로 이렇게 160에서 160 이하를 갖다 이렇게 2, 다시, 여기서 요거를 2 이렇게 나타내겠죠. 그 다음에 160에서 163은 3 이렇게 여기가 2 여기가 3 이런 식으로 그래서 그 다음에 여기가 5 이렇게 5 그 다음에 여기가 1 이런 식으로 이제 나타나지게 되겠죠. 그죠? 요런 것들을 이제 작성하는 이유가 뭐냐. 그러니까 요거는 갖다가 다른 원래 데이터 이런 것들을 보고 어떻게 이제 비교를 하고 이런 부분들이 나오게 되겠죠. 그래서 지금 보면 흩어진 모양, 즉 산포를 우리가 알고 싶을 때 우리가 산포를 우리가 알고 싶을 때 우리가 이거를 작성을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원래 데이터와 우리가 비교하고자 할 때 데이터와 비교하고자 할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이것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평균과 표준 편차를 우리가 알고 싶을 때. 그 다음에 네 번째로 규격과 대조하고 싶을 때. 이게 규격이라는 건 이제 딱 정해진 기준이죠. 그러니까 기준과 우리가 이제 대조를 해보고 할 때, 이럴 때 사용하는 것이 요 도수 분포표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여러분들이 공역 경영에서 기초적인 부분들이 있었는데 여기에서는 크게 세 가지 부분으로 여러분들한테 출제가 된다 그랬죠. 그래서 자, 여기에서 말하는 용어에서 여러분들이 꼭 알아야 될 게 오차, 그다음에 런, 그다음에 주기, 산포 경향, 그 다음에 정확도. 특히나 이제 정확도 같은 경우는 굉장히 여러분들한테 언급이 많이 되는 그런 부분들이니까, 꼭 기억해 두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기초적 정리에서는 우리가 이 값들을 주어지고, 여기에서, 옳은 것을 골라라. 아니면, 틀린 것을 골라라. 이런 것들을 하게 되는데, 대체적으로, 우리가, 이 중앙값을 한다는가, 모두를 찾는다는가, 또는 제곱합을 어떻게 구하는가, 그 다음에 시료 분산은 어떻게 되는가, 이런 것들이 여러분들한테 굉장히 많은 출제 비율로 선정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 여러분들이 공업 경영을 이렇게 이제 학습을 하시면서 주의하셔야 될 건, 여러분들이 너무 깊게 들어가 버리면 여기에서는 이제 여러분들한테 굉장히 많은 딜레마가 빠지게 되고요. 특히 이제 우리가 계산을 해라, 제곱합을 계산을 해라, 또는 이런 것들을 하게 되는데, 요거를 여러분들이 간단한 공식화해서, 간략화해서 여러분들이 공부하시는 게 좋지, 요거를 왜 그럴까? 요거를 처음부터 계산을 했을까, 안 했을까, 이런 것들이 굉장히 이제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여러분 공업 경영에서 이 공부하시는데, 학습을 하시는데 굉장히 어려움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그런 부분들을 좀 간략화 시킬 수 있는 그런 연습을 좀 많이 하시고요. 이제 앞으로 품질 경영이라든가 또는 공정관리, 생산관리, 작업관리, 이런 부분들에서 관리로 이런 부분에서
또 계산해야 될 문제들이 상당히 또 많이 나와요. 네. 이것들을 계산하는 것도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이 충분히 하실 수는 있어요. 하실 수는 있는데 혼자서 학습을 하려고 그러니까 뭔 말인지도 모르겠고 용어도 생소하고 그래서 하다가 좀 짜증이 나기도 하고 나는 당최 모르겠다고 하기도 하고 그래서 대체적으로 공업경영을 이렇게 공부하실 때는 뭐 여러분들이 그냥 답을 외우십니다. 그냥 딱딱딱 답을 내어놓고 그거에 나오면 맞는 거고 아니면 틀리는 거고 뭐 이렇게 이제 학습을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 그런 것보다는 여러분들이 여기서 한 번이라도 정확하게 문제들을 되짚어보고 그런 것들을 이제 여러분들이 연습을 충분히 하신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 공업경영은 여러분들이 기능장 시험을 보실 때 굉장히 효자 나에게는 정말 행운인 그런 과목이 될 수 있는 그런 충분한 여지가 있다고 보고 있고요. 물론 이제 다른 그런 과정 뭐 이제 그 학습 내용들에서도 뭐 충분히 이제 뭐 그런 것들이 있을 수 있는데 여러분들이 핵심적으로 알아야 될 부분 어떤 부분 이 지금 제가 여기서 강의하는 게 모든 내용은 아니에요. 모든 내용은 아닌데 여러분들이 가장 알고 있어야 되는 기본적인 그런 소양들만 여기다 모아 놓았으니까 여러분들이 앞으로 계속해서 이제 그 학습을 해 나가시고요. 그 다음에 앞으로는 이 내용을 쭉 이제 강의를 한 다음에 여기에 관련돼 있어서 그런 문제들을 쭉 학습을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체계적으로 이렇게 정리가 될 수 있게끔 만들어 드릴 겁니다. 저도 이 기능장 시험을 이제 많이 준비를 해봤었는데 해보면 그렇습니다. 기능장 준비를 할 때 뭐 저희 전공하고 크게 뭐 공업경영 이렇게 구분을 하게 되는데 이 전공 분야는 약 54문항이 딱 정해져 있죠. 그 다음에, 자, 이게 이제 공업경영이 새롭게 이제 6문항이 이렇게 되는데, 전공은, 제가 이렇게 살펴보면, 저도 이제 뭐 기능장 공부를 여러 가지를 해봐서 이제 뭐 그런 것들을 볼 수는 있었는데, 대체적으로 우리가 이 수준이라는 게 굉장히 높은 수준으로 올라가는 건 아니에요. 굉장히 높은 수준으로 올라가는 건 아니고 뭐 기능사에서 출제되는 필기 요 정도 수준의 거의 준해서 이제 여러분들이 시험에 나오고 있고요. 거기에다가 이제 우리가 기능장이라는 것 자체가 이 관리자의 직급으로 올라가는 그런 점이기 때문에 요 경영 부분이 약간 더 플러스 되어야 된다 해서 이 공업경영이 6문항이 추가가 된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뭐 이 전공도 그렇게 어렵지는 않고요. 공업경영도 뭐 그렇게 여러분들이 많은 어려움을 갖고 뭐 이렇게 할 거는 아니라고 보고 있고요. 대신에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이 실기시험 그러니까 2차 요쪽으로 넘어가게 돼 좀 애매하게 나쁘죠. 그죠? 자, 필답형이나 뭐 이제 동영상이나 뭐 이런 것들이 동영상이나 있는 이런 과목들은 굉장히 좀 실무적인 요소들이 굉장히 많아요. 실무적인 요소들이. 그리고 범위가 굉장히 넓은 편이에요. 이제 예를 들어 가스를 예로 들어서 이제 설명을 하다 보면 어떤 사람은 산업용 가스인 구압가스에 이렇게 계시는 분이 있고 어떤 분은 액화석유가스 LPG에 이렇게 하고 계시는 분도 있고 또 도시가스에 있으신 분도 있고 근데 문항 자체가 출제되는 게 굉장히 이쪽에 있으신 분만 유리하게 이쪽에 있으신 분만 유리하게 이쪽에 유리한 분에만 나오는 건 아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전반적으로 다 알아야 되는데 그거를 전반적으로 아우르기가 상당히 어렵다 이렇게 이제 판단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일단은 이제 자기 분야는 전문적으로 돼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학습을 하시거나 이렇게 하시는데 어려운 건 없어요. 근데 다른 법들이 그런 것들이 이제 많이 추가가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부분들을 참조하시고요. 일단은 이제 이 공업경영은 전체적으로 여기에서는 필기에서는 들어가기 때문에 어떤 종목이든
그런 준비를 해 나가시는 것이 타당하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